이 캐릭터들이 냉병기 시대부터 싸움터를 누벼온 전사들이잖아요. 총기 액션이 주로 그려지는 현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냉병기 전투가 결합된 액션이 나오는 게 되게 독특하고 강렬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7월 2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헐리우드 영화 올드가드 2입니다. 정확히는 2020년에 나왔던 올드가드 1편의 리뷰까지 통합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작품은 그래픽 노블이 원작이고요. 초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죽지 않는 불멸자들이 등장하는 액션 영화입니다. 1편은 그럭저럭 무난하게 볼만한 OTT 액션 영화다 라는 평을 받았고 2편은 상대적으로 평이 좀 안 좋습니다. 일단 2편 의 내용이 영화 한 편으로 종결되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3편까지가 전체 하나의 큰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똥 덜 닦은 느낌으로 끝나는 엔딩이에요. 그 부분도 조금 불만이고, 그리고 1편과 2편이 감독이 달라졌거든요. 액션 연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1편 감독보다 확실히 못합니다. 1편도 뭐 그렇게 엄청 대단한 건 아니었는데 진짜 그냥 OTT 영화스러운 무난함, 액션 연출이든 스토리텔링이든 진짜 딱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2편은 그 무난함조차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반응이 안 좋은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올드가드 시리즈는 나름 추천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설정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샤를리즈 테론이 연기한 주인공 캐릭터가 꽤 매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빌런도 괜찮아. 1편, 2편 저는 다 빌런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정확히는 빌런 자체가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그 빌런들을 박살내는 걸 빨리 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빌런들이에요. 좀 찌질하고 꼴보기 싫은 빌런들이야. 그래서 그 빌런들이 주인공에게 털리는 걸 보고 싶어. 그런 면에서 빌런의 본분을 충실하게 다한 거죠. 훌륭한 빌런입니다. 특히 1편에서 마지막에 빌런을 처리하는 방식도 마음에 들었고 2편의 빌런은 아직은 멀쩡하죠. 3편이 나와야 하니까 3편에서 처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주인공하고 빌런의 캐릭터성이 좋고 설정도 흥미롭고 연출이나 스토리가 OTT스러운 무난함 혹은 그보다 약간 못한 수준이더라도 캐릭터와 설정의 힘으로 끌고 간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한 번쯤 봐도 나쁘지 않은 영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작품의 설정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인공이 두 명인데요. 둘 다 여자 캐릭터입니다. 배우는 샤를리즈 테론과 키키 레인. 그런데 두 명이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트랜스포머로 치면 옵티머스 프라임과 범블비 느낌, 베테랑하고 쪼레 풋내기 이런 캐릭터예요. 그리고 뭐 애초에 배우의 인지도나 위상도 그렇고 그냥 샤를리즈 테론 원톱 주연의 키키 레인은 서브 느낌이기도 해요. 샤를리즈 테론은 앤디, 키키 레인은 나일이라는 이름의 캐릭터입니다. 앤디는 원래 이름이 안드로마케, 뭔가 되게 고대스러운 느낌의 이름이죠. 수천 년 전부터 살아온 불멸자, 엑스맨의 울버린처럼 초재생 능력이 있어요. 상처가 나면 바로 치유되고 죽어도 다시 부활함. 고대 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온갖 전쟁터와 싸움터를 누비며 살아온 인물입니다. 아니 아무리 불멸자라도 굳이 저렇게 일부러 수천 년 동안 싸움질만 하면서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잠깐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잖아요. 사실 인류가 이렇게 긴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된 건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싸움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무력이라는 건 현대 무기가 등장하고 난 이후부터죠. 하지만 그런 현대 무기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지금 시대에조차 싸움과 전쟁은 완전히 억제되진 않습니다. 인간 사회에 근본적으로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억누른다고 해서 갈등이 사라지진 않는다. 특히 최근에는 점점점 그동안 억눌러왔던 갈등이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인간 사회는 길 가다가 언제 등 뒤에 칼이 꽂힐지 모르는 야만의 시대. 그렇다면 내가 불멸자라면 그런 시대에 완벽하게 적응한 싸움의 스페셜리스트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그런 결론이 나게 되네요. 아무튼 앤디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고독하게, 그러다가 자신과 같은 불멸자를 만나요. 이번에도 여자인데 꾸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응오 타인반이라는 이름의 베트남 여배우가 연기했습니다. 참고로 불멸자는 꿈을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아직 모르는 사이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꿈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 알게 돼요. 그러다가 만나서 친구가 되고 한 팀이 되면 더 이상 서로에 대한 꿈은 꾸지 않죠. 되게 편리한 설정이네. 아무튼 앤디와 꾸인이 이제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지냈는데 불멸자가 자기들 둘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얼마나 각별하겠어요. 한 콩깍지 안에 든 두 개의 콩알 같은 그런 사이, 영혼의 단짝 같은 그런 관계로 긴 세월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연인 관계로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묘사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설령 그런 묘사가 없더라도 이런 스토리의 설정이나 두 사람의 관계성을 보면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약간 연인 같은 느낌일 수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결정적으로 이 두 사람 다 따로 이성 연인이 있는지 혹은 과거에 있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역시 동성애자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딱히 그런 낌새는 없어요. 사실 이게 되게 이상한 건데, 주인공 앤디가 거의 무성애자처럼 보일 정도거든요. 하지만 무성애자라는 설정은 아닐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OTT 콘텐츠 특유의 대충 뭉개기, 뭔가 설정상 비어있는 부분들을 그냥 뭉개고 가는 느낌. 하지만 역시 신경이 쓰이죠. 앤디 쟤는 수천 년을 연애도 안 하고 살았나? 아무튼 앤디랑 꾸인이 이렇게 둘이 지내다가 서양에서 마녀 사냥이 유행하던 시절 마녀 혐의로 붙잡힙니다. 불멸자는 초대생 능력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능력은 없어요. 힘이나 기술, 스피드 이런 게 그냥 인간이 단련할 수 있는 한계 안에 있어. 앤디와 꾸인 둘 다 엄청 강하지만 함정에 빠지거나 쪽수에 밀리거나 하면 제압당하기도 합니다. 마녀라고 교수형에 처하는데도 목매달린 상태로 계속 부활하잖아. 그래서 결국 어떤 방법을 쓰냐면 강철로 만든 광 같은 거에 봉인을 해가지고 바다 안에 빠뜨려 버렸어. 먼저 꾸인이 그렇게 돼가지고 바다 안에 봉인 당했거든요. 그 다음 차례가 앤디인데, 앤디는 어떻게 누가 구해줬던가 해서 바다에 봉인 당하는 걸 면했어요. 그런데 꾸인은 바닷속에서 익사했다가 부활했다가 익사했다가 부활했다가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이거 너무 끔찍해요 진짜. 만약에 죽고 나서 지옥에 떨어져서 어떤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이거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앤디는 필사적으로 꾸인을 구하려고 하지만 꾸인이 봉인당한 바다의 위치가 어디인지 끝내 알아내지 못해서 결국 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5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영화는 이제 현재 시점이 배경이고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과거 플래시백으로 영화에서 나옵니다. 꾸인이 그렇게 된 후에 앤디는 또 불멸자들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료 3명을 더 찾았어. 3명 다 남자이고 앤디를 리더로 해서 4인조 팀으로 지난 수백 년 동안 여러 전쟁터와 싸움터를 누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는 키키 레인이 연기하는 나일이라는 여자가 새롭게 불멸자로 각성을 하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앤디는 역시 꿈을 통해 새로운 불멸자가 나온 걸 알게 되고 결국 나일도 팀으로 영입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설정은 불멸자의 능력이란 게 영원하지 않아. 지금 앤디의 동료들 외에 과거에 있었던 동료 중에 갑자기 불멸자의 능력이 사라져서 죽은 동료가 있어요. 때가 되면 이 능력은 사라지고 우리도 결국은 죽는다. 이거를 다들 알고 있어요. 올드가드 1편에서 앤디가 불멸자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이거는 불멸자 능력을 너무 많이 써서 소모가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꾸인이 바다 안에서 500년 동안 끝도 없이 죽었다 살아났다 반복했는데 능력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다 소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때가 있나봐. 앤디는 마침내 그 때가 와서 능력이 사라짐으로 1편까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2편에서 밝혀지는 새로운 설정은 키키 레인이 연기한 또 다른 주인공 나일이 마지막 불멸자이고 얘는 일종의 뭐 종결자라는 거야. 그래서 불멸자가 나일한테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입으면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1편에서 앤디가 나일을 새로운 팀원으로 영입할 때 당연히 너 내 동료가 되라, 네 알겠습니다, 이러진 않았죠. 앤디가 나일을 거의 뭐 납치해 가듯이 데려가려고 하는데 나일이 반항을 하면서 앤디가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앤디의 능력이 사라진 거야. 하지만 앤디는 그냥 때가 되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2편에서 나일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나일한테 상처를 입은 불멸자는 능력이 사라지는데 능력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 기간이 필요해.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편에서 동료 중 한 명이 자기 능력을 앤디한테 줘버립니다. 앤디의 능력이 부활해요. 능력을 줘버린 애는 더 이상 불멸자로 살기 싫어서 이제 죽고 싶어하는 그런 캐릭터였어. 아무튼 2편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1편은 제약회사의 젊은 CEO가 빌런이에요. 보통 우리가 막 이런 초능력 같은 거 생기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상상을 하잖아요. 가장 흔하게 상상하는 게 정부나 어디 조직에 잡혀서 실험당하는 거. 1편에서 나오는 게 그 내용이에요. 비슷한 능력자 설정이 나오는 일본 만화 무한의 주인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제약회사 CEO가 불멸자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어서 그들을 잡아서 실험을 해서 인류를 영생하게 할 수 있는 약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야. 물론 인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만약 그런 약을 만들면 엄청 비싼 가격으로 팔아서 극소수의 인류만 그런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는 의도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빌런이 정말 그 본분에 충실합니다. 진짜 패고 싶은 얄미운 빌런이에요. 저는 1편에서 이 빌런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얘를 작살내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작품 자체를 몰입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치웨텔 에즈오퍼가 연기한 코플리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얘는 불멸자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를 해온 캐릭터예요.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신화나 역사 자료들을 보다 보니 수천 년 전 어느 전쟁에서 활약했던 누구랑 수백 년 전 어느 전쟁에서 활약했던 누구가 동일 인물인 것 같다? 이런 의혹에서 출발. 그렇게 엄청 조사하고 연구를 해서 불멸자의 존재를 밝혀낸 거야. 그리고 얘가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사실을 알아내는데 앤디가 해온 싸움들이 다 인류에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것. 앤디 덕분에 어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생존했거나 혹은 앤디가 구해준 사람의 후손이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업적을 남겼거나 그런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이 코플리가 처음에는 약간 빌런처럼 나옵니다. 얘 때문에 그 제약회사 CEO가 불멸자의 존재를 알게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코플리도 나중에는 결국 우리 쪽 조력자로 합류를 하게 되고요. 아무튼 그 제약회사 CEO 메릭이라는 놈인데 얘가 이제 용병 같은 애들을 고용해가지고 앤디의 동료들을 납치해가요. 심지어 앤디의 동료 중에서도 배신자가 있었어. 그래서 동료들이 잡혀가고 앤디와 나일이 동료들을 구출하는 게 1편 내용입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빌런으로 우마 서먼이 등장합니다. 이 작품이 액션 장르이지만 엄청 여성 중심의 작품이에요. 감독도 1편, 2편 감독 둘 다 여자예요. 1편에서 주인공 2명이 다 여자이고 2편에서는 빌런으로 우마 서먼까지 등장하면서 그리고 바다에 봉인되어 있던 꾸인까지 봉인이 풀려서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여자 중심의 액션물이 됩니다. 남자들의 액션도 나오지만 진짜 그냥 여자 캐릭터들을 빛내주기 위한 들러리 역할이에요. 저는 좋습니다 이런 건. 특히 샤를리즈 테론이 얼마나 멋져요. 키키 레인도 괜찮고 우마 서먼이야 뭐 전설 아닙니까? 그리고 꾸인 역할의 배우 응호 타인반도 예뻐요. 그런데 좀 신경 쓰이는 거 우마 서먼이 지금 50대 중반, 샤를리즈 테론이 40대 후반, 응호 타인반이 40대 중반. 나이에 비해 다들 너무 젊어 보입니다. 최근에 새로 나온 미용 시술이 있대요. 제가 알아보니까 뭔가 좀 꺼림칙한 시술이거든요. 아무튼 나이가 좀 있는 스타들이 그 시술을 받고 엄청 젊어진 외모가 되어서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올드가드를 보면서도 배우들이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외모로 나오는 게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무튼 2편에서 우마 서먼이 빌런으로 등장. 이름은 알 수 없고 그냥 디스코드라고 불리는 캐릭터입니다. 앤디가 최초의 불멸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디스코드가 앤디보다 먼저 등장한 불멸자야. 불멸자는 꿈을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디스코드는 자기 존재를 감출 수 있나봐. 그런데 나일이 디스코드의 꿈을 꿉니다. 사실 디스코드는 나일이 불멸자의 능력을 없앤다는 걸 알고 있었고 나일을 이용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단지 앤디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 혹은 사상에 대해 반대하는 우리 불멸자들이 앤디가 하는 것처럼 인간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안 된다. 이런 거창한 명분으로 앤디와 대립하는 캐릭터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2편 마지막에 드러나는 진실은 디스코드가 때가 되면서 불멸자의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죽기 싫어. 계속 살고 싶어. 그래서 나일의 능력을 이용해서 나일은 불멸자의 능력을 없앨 수 있는데 능력이 없어지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능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앤디가 그런 식으로 능력이 다시 생겼거든요. 디스코드도 그걸 원하는 거야. 1편과 마찬가지로 찌질하고 얄미운 빌런이었다. 그래서 또 1편과 동일한 스토리로 디스코드가 동료들 납치해가고 앤디가 이번에는 꾸인하고 다시 동료가 되어서 한편에서 동료들을 구하러 가는 스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역시 1편, 2편 전체 내용에서 꾸인이 500년 동안 바다에서 죽었다 살아났다 한 그 내용이 제일 강렬했거든요. 그 정도면 진짜 완전 정신이 미쳐버려서 나에게 이런 지옥 같은 고통을 준 인류에게 복수할 거야. 이런 상태가 되어서 진짜 이 정도면 역대급으로 무시무시한 괴물 빌런이 탄생할 수 있는 충분한 스토리잖아요. 처음에는 꾸인이 모든 걸 없애버리겠어 이런 비슷한 대사를 하긴 하거든요. 꾸인을 구해준 게 디스코드예요. 둘이 빌런 동료로서 협력하는 관계였는데 디스코드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고 뭐 어찌어찌 다시 앤디한테 설득이 되어서 꾸인이 빌런에서 동료가 된단 말이에요. 이 전개는 좀 아쉽습니다. 3편에서 다시 반전이 나와서 디스코드는 페이크 최종 보스, 역시 진짜 무시무시한 최종 보스는 꾸인이었다. 이런 전개가 3편에서 나오면 좋겠는데 일단 2편 내용만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꾸인이 500년 동안 그 지옥을 겪었는데 진짜 제대로 정신 나간 무시무시한 상태가 되어야 정상 아닌가? 저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동료가 되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네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불멸자라는 설정이랑 캐릭터의 매력 이런 부분들만으로도 나름 재미를 느낄 만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액션 장르로서의 강렬한 개성도 있거든요. 이 캐릭터들이 냉병기 시대부터 싸움터를 누벼온 전사들이잖아요. 총기 액션이 주로 그려지는 현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냉병기 전투가 결합된 액션이 나오는 게 애초에 뭐 비슷한 내용으로 하이랜더라는 작품도 있지만 되게 독특하고 강렬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총과 냉병기를 함께 쓰니까 근접전 스타일의 전투가 많이 나오는데 냉병기뿐 아니라 총까지 근접전 스타일로 사용하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이퀄리브리엄에서 나왔던 건카타 액션 그런 비슷한 느낌의 액션도 나와요. 다만 1편은 확실히 그런 액션 장면의 개성이 잘 부각되었는데 2편은 감독이 바뀌어서 그런지 그런 액션 장면의 개성이나 강렬함이 1편보다는 덜했다. 그래도 어쨌든 냉병기를 쓰긴 하니까 냉병기를 쓰는 장면 자체는 1편보다 2편에서 더 많이 나온 것 같긴 해요. 그 방향성 자체는 이 시리즈의 정체성으로 계속 이어나간 느낌이고요. 뭔가 이 작품의 기반 자체는 안정적이고 탄탄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나 연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도 설정이나 캐릭터, 액션 컨셉의 개성 같은 기반들로
정도로 일정 수준의 재미는 충분히 뽑아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2편이 대체로 안 좋은 반응이고 저도 크게 재밌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3편이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 번쯤 볼만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2편에서 뜬금 한국 장면이 나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냥 대충 전통시장 느낌의 한국어 간판들 보이는 풍경으로 만들어놨어요. 당연히 실제로 한국에서 찍은 장면도 아닐 거고 내용 자체도 한국이 나온 게 전혀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 뭐 예전이었다면 아니 한국 묘사가 왜 이래 하면서 좀 짜증났을 법도 하지만 K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지금 시대에 이런 건 딱히 뭐 신경도 안 쓰이네요. 네, 이렇게 올드가드 1편, 2편에 대해서 통합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